저는 유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엄마에게 버려졌습니다. 엄마는 16살에 저를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되었어야 할 남자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느새 엄마를 떠나 모습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제게 애정이 하나도 없어서 친정에 맡겨두고 돈도 없이 매일 놀러 다니기만 하고 육아를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저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갔습니다. 엄마가 한 번씩 빵이나 과자를 사오긴 했지만 그조차도 기분이 좋을 때만 해당했습니다. 영양 있는 음식은 거의 먹지 못했고 엄마는 집에 돌아와 저를 돌보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는지 빚을 지고 호스트와 지내며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렸던 저는 밖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그저 집에서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정기검진도 받지 못했기에 아동상담소분이 학대를 의심해 몇 번씩이나 집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일이 바빠서 나중에 받겠다 라는 말로 빠져나와 엄마가 잡혀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해 처음으로 저와 또래의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다들 예쁜 옷을 입고 윤기가 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제가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치원은 다닌 적이 없어 제게는 글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날짜나 요일도 몰랐으며 어휘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푸석한 머리에 낡아 빠진 옷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입안에는 충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저와 친구가 되어주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선생님께 전화로 살짝 주의를 받은 엄마는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제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충치가 생기면 아무것도 먹지를 마. 씻는 것 정도는 알아서 해. 엄마 부끄럽게 만들지 좀 마. 같은 말을 듣고 저도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식사는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급식을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밥을 몇 번씩이나 리필해서 먹었는데 급식 좀 작작 먹어. 내가 밥도 안 주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들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 그릇만 먹으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다니는 호스트바에 돈을 다 갖다 바치느라 점점 빚이 늘어났고 급식비조차 연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된 해의 여름방학에 돌연 엄마가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2, 3일 정도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이번엔 2주 이상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작년 생일 때 받은 어린이용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누구? 유리카야. 유리카? 너 왜 너가 핸드폰이 있어? 작년에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줬잖아. 뭐? 생각났다. 맞다, 그런 거 사줬었지? 까먹고 있었네. 당장 예약해야지. 무슨 말이야? 그거 작년까지 사귀던 사람이 사준 거거든? 너랑 연락도 좀 하라고. 근데 이젠 헤어져서 해약할 거니까 얼른 버려. 왜? 엄마가 사준 선물 너무 기뻤는데.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거 들고 있어봐야 짐만 되잖아. 그래서 무슨 용건인데? 배가 너무 고파. 집에 언제 와?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졌어. 헐, 벌써 다 떨어졌어?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사다 놨는데? 미안해. 빵 하나씩만 먹었는데 다 떨어졌어. 학교도 쉬니까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귀찮게 구네. 혼자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하라니. 뭘 하면 되는 거야? 알아서 생각해야지. 4학년씩이나 됐잖아 이제. 엄마도 바쁘다고 귀찮게 굴지 마. 그럼 집에서 나가도 돼? 몇 번씩이나 말하지만 그건 안 돼. 왜? 혼자서 밖에 나가면 위험할 거 아니야. 집에서 얌전히 있어. 그래도 배고프단 말이야. 참고 있어봐. 조만간 돌아갈 거니까. 그니까 집에서 얌전히 있어. 그럼 돌아오는 거지? 알겠어. 기다릴게. 빨리 와, 엄마. 조만간 갈게.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핸드폰도 안 되어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조미료를 할 거나 식용유를 마셔보기도 했지만 배탈이나 안 먹느니만 못했고 점점 체력이 고갈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엄마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지 한 달 후 움직일 수도 없이 의식이 옅어져 갈 때쯤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쓰러져 있는 저를 들어안고 울고 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의식을 잃었고 다시 눈을 뜬 건 3일 후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침대 주변에는 인상이 세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의 인기척을 느끼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분은 사토씨라고 하는데 엄마의 빚쟁이로 몇 번 집에 돈 받으러 왔던 탓에 얼굴이 익숙했던 거였습니다. 얼굴에 티는 안 냈지만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제 걱정을 했던 듯합니다. 학교가 여름방학이 되어 엄마가 야반도주한 것을 안 사토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 가족은 꽤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제 유소년기의 얘기는 전부 사토씨에게 들은 얘기들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의 입장이 있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머리를 숙이며 사과해주는 모습을 보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니 사토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자취를 감춘 엄마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친척이 없었던 저는 곧바로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 엄마가 발견되어 체포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안도감과 함께 버려진 슬픔이 밀려와 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 느껴졌지만 점차 엄마는 잊어갔고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살 때 시설을 나와 동네의 한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원수도 적은 회사였지만 사장님도 사원들도 모두 친절하신 분들이라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사장님 아들인 마사요시 씨와 결혼해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카, 오랜만이네. 엄마야. 어? 엄마라니. 내 엄마? 무슨 소리니? 당연히 네 엄마가 아니면 누구겠어. 연락되어서 다행이다. 대체 왜?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수소문하고 다녔어. 나를 보고 싶었다고? 그래,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엄마, 미안하다. 엄마 반성 많이 했어. 너를 돌보지 못했던 과거를. 이제 빚도 다 갚았어. 지금은 일도 하고 있고 호스트도 안 다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마랑 다시 같이 안 살래? 뭐?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 아니 잠깐만,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게 어딨어. 엄마 나 버리고 야반도주 했었잖아. 정말 미안해. 후회하고 있어. 게다가 난 결혼도 했고. 그건 알고 있어. 어? 사장 아들이랑 결혼했다며. 우리 딸 얘기는 다 들었지? 에? 잠깐만. 뱃속에 아기도 있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니? 엄마가 된다는 건 힘든 거야. 그건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도 가족이잖아.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지금 내가 사는 집도 시아버지 명의란 말이야. 나 혼자서 정할 수는 없어. 그럼 그 가족들 좀 설득시켜 줄래? 엄마가 온다고 말하면 분명 받아줄 거야. 알겠어. 상담해 볼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리카.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의 연락을 받고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지 혼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우선 마사요시 씨에게 상담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사요시 씨, 지금 잠깐 연락 돼? 오, 유리카, 무슨 일이야? 아기 성별이라도 알아냈어? 아, 그건 아직 모르지만 있잖아, 좀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 상담? 얼마 전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거든. 엄마라니?
그 어머님? 응, 옛날에 같이 살았던 엄마. 뭐라고 하던데? 다시 같이 살고 싶대. 뭐? 협박이라도 받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반성했다면서, 나한테 몹쓸 짓을 했다면서 나랑 손주도 보고 싶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어. 빚이나 호스트 다니는 건? 그것도 다 청산했대.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건가?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도 솔직히 조금 무서워.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지도 모르고. 그렇구나. 알겠어. 일단 어머니한테는 아직 연락하지 마. 내가 신변 조사 좀 해볼 테니 그 후에 생각하자. 그게 돼? 당연하지. 나한테 맡겨둬. 당신은 뱃속의 아기만 생각해주면 돼. 알겠어. 고마워. 그렇게 마사요시 씨는 흥신소등에 의뢰해 엄마의 신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와 지내는지, 엄마가 말한 게 진실이라면 믿어도 될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엄마가 그렇게 쉽게 마음을 고쳐먹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유리카, 슬슬 한 달은 지났는데 남편 가족한테는 말 전해줬니? 답은 언제 줄 거야? 엄마, 역시 다 거짓말한 거였지? 아직 빚 엄청 많다며. 범죄 이력 있는 남자랑 같이 살고 있고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구나.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겠니? 마사요시 씨가 다 조사해줬어. 뜬금없이 연락한 게 이상하다면서. 조사하다니 무슨 말이야? 너 엄마를 못 믿었던 거니? 당연하지. 나는 엄마가 버리고 가서 죽을 뻔했었잖아. 그런 사람을 믿으라는 거야? 그런 옛날 얘기 꺼내지 말고. 너 때문에 나는 체포까지 당했잖아. 게다가 죽은 것도 아닌데 뭐 어때서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체포당한 건 당연한 거지. 너가 있는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기나 해? 뭘 참았는데 거의 집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밥도 안 먹여줬잖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호스트한테 다 갖다 바치니까 그렇지. 딸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니야? 애초에 너가 태어난 게 잘못이잖아.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죽고 싶었어. 당신 딸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다고. 그럼 지금 바로 죽던가. 너도 살아있어 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뱃속에 있는 애도 분명 도움 안 되는 쓰레기일 거라서 낳아봐야 소용없어. 당신이랑 비교하지 마. 나는 이 아이를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소중하게 키워낼 거니까. 너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당연하지. 내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 웃기지 마. 너를 낳은 건 나라고.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당신이 용서하든 말든 난 알아서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는데도 그따위로 반항할 거라면 나도 네 발목 잡고 힘들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두렴. 각오?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는 네 주소도 다 알고 있어. 지금 협박하는 거야? 그게 싫으면 돈 좀 준비해놔. 사장 아들이랑 결혼한 거면 돈은 많을 거 아니야. 역시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구나. 일단 1,000만 엔만 줘봐. 일주일 후에 부탁해. 싫어. 뭐? 거절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 너. 당신도 모르잖아. 뭐? 사토씨라고 기억해? 사토라면 그... 옛날에 엄마한테 돈 받으러 다녔던 사토씨. 나 그 사람 연락처 알거든? 아니 잠깐만. 사토씨가 당신한테 무슨 일 당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말했는데 확 연락해버릴까? 아니 잠깐 기다려보라니까. 왜 너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거야? 사토씨가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셨어. 몰랐어? 에? 사토씨가 나를 발견해주지 못했으면 난 죽었을 테니까. 사토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시설에 가고 나서도 몇 번이나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나한테 잘해주셔. 아니 전혀 몰랐네. 하여튼 그 사람한테만큼은 연락하지 말아줘. 그럼 당신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럼 돈 좀 부탁이야. 돈이라도 빌려주지 않을래? 당신한테 빌려줄 돈은 1엔도 없어. 부탁이야. 엄마 너무 힘들어. 돈이 필요해.
나한테 엄마는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부탁 좀 할게. 싫다니까. 아, 하나 더 알려줄게. 뭔데? 당신이 지금 같이 지내는 남자 말인데 당신을 이용해서 엄청 크게 빚지고 있어. 뭐? 변함없이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보네. 뭐 당신이 원래 그런 거라 어쩔 수 없겠지. 거짓말이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잖아.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본인한테 물어보던가. 난 상관없으니까 알 바 아니지만. 안 된단 말이야. 이 이상 빚지면 어떻게 감당하라고. 몰라. 아직 젊은 내 몸이라도 팔던지. 아니 무슨. 그럼 그렇게 알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집에 오기라도 하면 바로 그 사람 부를 거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 테니까 나 좀 도와줘. 잘 지내. 유리카, 유리카,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그 후 바로 엄마를 차단하고 일절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사토씨가 너무 무서웠는지 우리 집에 오는 일은 없었고 방대한 빚을 갚는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 지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엄마의 친척들도 누구 하나 죽은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엄마는 죽어서도 쓸쓸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엄마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있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저에겐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순위로 생각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